아이들마다 테이스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아이의 테이스트를 좀 적절하게 취해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런 책을 그냥 무조건 약간 너 영어 늘어야 되니까 이거 끝까지 다 읽어,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한 책을 잡았다고 그 책을 다 끝내야 하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머니들께서 아, 우리 아이는 이거에 조금 적합한 것 같아, 또는 아, 이런 테이스트가 있구나, 이런 책들도 있구나를 조금 이해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엔 선생님과 헬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좋은 책과 어떤 독후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영어 원서 읽기를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영역이 영어 원서 읽기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국내에서 한국 책도 습관이 안 되어져 있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독서 습관 자체가. 근데 해외는 달라요. 해외는 공교육 자체에서 워낙 거의 반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뭐 숙제 등이 리딩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뭐 독서 필수만 이렇게 필수 도서만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액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필독서가 추천되어 있지만 그 외로 학교에서 엄청난 리딩과 라이팅의 숙제를 내어줘서 거의 반강제로 책을 읽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분들이 지하철 타면서 책 읽는 경우가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습관적인 거나 그런 어렸을 때의 재미거든요.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도 동일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테이스트, 그러니까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책을 좋아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 책이 싫을 수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책이 재밌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책이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랑 뭔가 같은 판타지인데 이 미묘한 차이로 또 싫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 책이 진입은 쉬울 수 있지만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수월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도 아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영역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의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들은 드래곤 마스터를 좋아해. 얘 테이스트가 드래곤 마스터야. 근데 약간 매직 트리 하우스, 팩트 트래커는 또 싫어해. 약간 좀 비슷한 영역, 살짝 비슷한 영역인데 이걸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넌픽션을 좋아해. 근데 이런 넌픽션은 또 싫어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My Weird School를 좋아해. 소설, 노블을 약간 이런 학교에 대한 웃긴 걸 좋아해. 그럼 뭔가 그럼 비슷한 약간 도그맨 웃기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할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마다 테이스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아이의 테이스트를 좀 적절하게 취해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런 책을 그냥 무조건 약간 너 영어 늘어야 되니까 이거 끝까지 다 읽어,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한 책을 잡았다고 그 책을 다 끝내야 하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굉장히 영어 원서 읽기가 영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영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영어의 전문가냐? 아니거든요. 사실 영어의 전문가보다 저 영포자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이 아이들이 책 읽는 레벨이 나를 넘어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이거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나 명확한 기준, 또 아이의 테스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머니들께서 아, 우리 아이는 이거에 조금 적합한 것 같아, 또는 아, 이런 테스트가 있구나, 이런 책들도 있구나를 조금 이해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도 일단은 재미, 두 번째는 취향,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성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추려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좀 올라가면은 이제는 조금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플하게, 그러니까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가량비에 옷 젖듯이의 정보를 터득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이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약간 심도 있는, 정확성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약간의 전문성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을 읽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는 약간 독해, 문해력, 독해력 요런 거에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 베이스를 닦아 놓는다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약간 맛보기?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문해력과 독해력을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좀 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채비를 해야지, 열심히 닦아놔야지 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또 요 네 가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책을 이제 접해주시고 선정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굉장히 얇은데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얇아 보이죠? 네. 이거 3.9예요. 아. AR 레벨. 네. 오, 높네요, 생각보다. 세바 높아요. 그래서 약간, 중학생인데 아직 영어 원서 읽기 훈련이 조금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얇은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처럼 얇은데, 좀 레벨이 높은 거를 이제 주고 있죠.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넌픽션에 조금 해당이 돼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중에서도 뭐 생물, 뭐 동물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 위인전, 인물에 대한 것도 배제해선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인물에 대한 것도 배제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읽혀주면서 인물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펼쳐지는 스토리를 조금 알게 해주시는 게 좋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인데 챕터북으로 넘어가기 좀 힘들고 그치만 고학년이라서 어느 정도 레벨은 좀 있고 할 때에 습관 들여지기 좋은 책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요거 일단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학년 때는 첫 번째는 요걸로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매직 트리 하우스예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매직 트리 하우스 팩트 트래커. 아하. 그래서 얘는 넌픽션으로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아이들이 약간 찾아가면서 이제 약간 모험하면서 이제 이 팩트들, 사실들을 이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직 트리하우스 일반적인 거는 이제 챕터북 소설이고요. 얘는 이제 픽션이고요. 얘는 이제 넌픽션에 해당되는 애예요. 얘 레벨도 굉장히 높아요. 4점대 후반부터 5점대 그러니까 초중반까지가 거의 주거든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어느 정도 조금 영어 원서 읽기가 이제 됐고 레벨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책을 조금 많이 재밌게 읽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스트 트래커 남자애들이 특히나 좀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조금 심도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저희 북페어 때 했던 이제 그 친구들이구나. 네, 시비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픽션도 있지만 넌픽션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잘 섞여 있는 게 요 매직 트리하우스 팩트 트래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개드리는 거는 매직 스쿨 버스. 그 다음 어려운 게 있어요. 프레젠트. 얘는 그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매직 스쿨 버스 클래식. 얘는 이제 한 3점대. 초중반, 뭐 후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매직 트리하우스 프레젠트는 5.5. 5점대로 이루어져 있는 애예요. 갑자기 확 올라가네.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기본 상식적인 사이언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재밌게 그리고 그치만 조금 더 레벨은 높게 그리고 많은 이런 기본 상식을 얻어갈 수 있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책이라서 매직 트리하우스 프레젠트 이제 또 세 번째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소개드릴 게 캡틴 언더팬츠. 캡틴 언더팬츠. 도그맨 후속작인가요? 시리즈랑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체 똑같고
안에 그런 구성 똑같고, 근데 이제 인물이 달라요. 그전에는 도그맨, 얘는 이제 언더팬츠라는 이제 그 인물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얘도 어느 정도 만화로 되어 있지만 얘 굉장히 높아요. 5.5에서 6점대까지 가는데. 오. 얘 이제 요 캡틴 언더팬츠. 요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 같은 경우에는 로날드 달이라는 작가의 소설책들이에요.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틸다, 위치스, 약간 그리고 이제 초콜릿 앤 찰리스 팩토리 네. 이런 게 다 이 로날드 달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미 이제 작고하셨죠.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분의 소설은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이 정말 흥미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이 로날드 달 소설 시리즈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영화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아이들이 익숙하고 재밌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로날드 달의 소설 시리즈를 꼭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정말 재밌기도 하고 아이들도 특히나 좋아하는 책이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의 구성들이 또 약간 되게 프레시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날드 달 시리즈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 조금 한 번씩 꼭 접해봤으면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더라도 이제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원서책의 재미와 흥미를 조금 느끼게 해주시면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조금 잘만 이끌어 주신다면 이 고학년 아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레벨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고학년 친구들도 독후 활동은 빠질 수 없잖아요. 아, 물론이죠. 어떻게 시켜야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고학년 친구들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크 일지를 써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도크 일지를 써줬을 때에 이 친구들의 영역은 조금 더 길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맥락 없이 길어지기만 하면 좋은 거냐? 아니에요. 이게 영어의 라이팅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저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영어의 라이팅은 꽃이다. 영어의 맞아요. 꽃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아이들 라이팅을 봐주다 보면 했던 말 또 한다든지, 그 내용은 앞에 있는데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라이팅에서도 이 아이가 맥락 있게 전체 내용을 쓰고 있는지 이거를 첨삭해주고 이제 조금 체크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 문법도 같이 체크해주면 물론 좋지만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시기 힘들다면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 아이가 첫 번째 문맥하고 마지막 문맥하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넘어가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까지만 쓸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뭔가 문법도 체크해주고 문맥도 체크해주고 라이팅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문장 구조도 체크해주지만 집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아이가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닌지 또 아니면은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로 넘어가? 이렇게 생뚱맞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는지 이 정도만 체크해 주셔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유학생활 할 때 그렇게 써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맨날 저한테 헬렌, 너 머릿속에 있는 게 다 글에 표현됐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브레인은 엄청 빨라. 이미 1에서 5까지 휙 가 있어. 맞아요. 근데 너 손은 느려. 너의 브레인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손을 1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 머리는 1에서 벌써 5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도 갑자기 2에서 5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 잘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것만이라도 조금 체험해 주시면 약간 좋죠. 말로 설명해봐라 라고 시킬 때도 있어요.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말로 먼저 해보자. 자, 너가 말한 거 그대로 옮겨 써봐. 약간 저는 이렇게 시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 보완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어 라이팅이 늘면서 저는 스피킹도
더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라이팅? 아, 소용없잖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라이팅으로 진짜 한 센텐스 써보면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오류가 있고 내가 명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라이팅이기 때문에 이런 독후 활동을 통해서 집에서 문맥이라도 좀 잡아주시면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도 얘기를 해봤고 고학년 친구들도 얘기해봤는데 이 친구들은 빠지면 좀 섭할 것 같아요. 중학교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중학교 친구들은 좀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좀 읽는 책이 좀 다르겠죠? 네,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그치만 좀 비슷한 영역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기준치에서 조금 높게 이제 그래도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중학교 친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멈춰요. 초등학교 레벨에서 영어에서 중학교 레벨 그 시기가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요. 내신에만 너무 초점 맞춰버리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다 쭉 무너지면서 또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또 탄탄하게 올려줘야 고등학교 이제 내신까지 수능까지 쭉 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으로 조금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중학교 추천 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중학교 추천 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